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제3강을 하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일을 정의했고, 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고, 작용한 힘이 변하더라도 일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일 에너지 정리를 배울 차례가 됐습니다. 자, 우리 기본 법칙, 자연의 기본 법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죠.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자연의 기본 법칙이라고 한 이유는 이것을 풀어서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이것을 풀면 이게 미분방정식인데, 푸는 목표는 바로 뭐냐면 여기는 R, 위치 벡터입니다. 이것은 지금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질량 M으로 대표되는 물체의 위치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걸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지금 풀었는데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시간의 함수로 미리 지금 다 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물체에 대해서 또 무엇을 아느냐? 위치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한번 시간에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 운동량이, 선운동량이 나오죠. 또 거기서부터 운동에너지가 나오죠. 거기서부터 각운동량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그 물체와 관계된 모든 물리량을 아는데, 그 물체와 관계된 모든 물량을 알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마다 그 물체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그 풀이를 구할 것 같으면, 위치 벡터를 구할 것 같으면 모든 물체에 대해서 지금 그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본 법칙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 때 우리 제2강에서 어떤 경우를 풀었냐면 힘이 일정할 때 풀었습니다. 힘이 일정할 때는 아주 풀이가 간단했어요. 어떻게 간단했습니까? 자, F는 ma, 미분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F는 ma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가속도만 알면 위치 벡터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속도를 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운동 법칙을 푸는 목표가 위치 벡터라고 그랬죠. 그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알기 위해서 구했는데, 일정한 힘인 경우에는 가속도만 구했으면 무엇을 이용해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했죠. 그래가지고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자연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운동 법칙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뉴턴 역학의 물리학책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적용하는 대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잡한 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첫 번째, 힘이 지금 이 경우는 일정한 힘 했으니까 간단했죠. 변하는 힘도 있습니다. 변하는 힘이란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경우에는 가속도를 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가속도가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그 변하는 가속도 가지고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간단하게 이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하는 대신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1번 미분하는 이런 걸로, F는 m dt분의 dv라는 이런 걸로 뉴턴의 운동법칙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1차 미분방정식인데, 이 1차 미분방정식을 간단히 풀 수도 있고, F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간단히 풀 수가 있냐면, 가장 일반적인 1차원 미분방정식의 형태는 dx분의 dy가 어떤 함수다, 이게 xy 함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적분으로 간단히 풀 수도 있고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의 양변에다가 dx를 곱합니다. 그러면 dy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적분하면 되는데, 이렇게 양변을 적분할 때 이걸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적분할 수 없는 형태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봐야지 됩니다. 적분이 가능한 형태인지. 어떤 경우에 적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것을 어떻게
고쳐놨어요. 이런 식으로 고쳐 놓을 수가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으면 적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fxy인데 여기에 다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으면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이쪽은 적분 변수가 x로 돼 있죠. 그러면 그때 피적분 함수가 반드시 x만의 함수여야지 됩니다. 거기에 다른 변수의 함수가 되면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변도 마찬가지로 적분 변수가 y니까 y만의 함수면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놨을 때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부정적분인데, 부정적분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어떤 상수든지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같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느냐? 적분 구간을 맞춰서 정적분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떻게 정적분으로 만들어야지 되냐면 둘 사이에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와 y가 두 변수인데 하나는 독립변수고 하나는 종속변수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x일 때 x에 대한 적분이 좌변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적분 구간이 x1에서 x2였다고 하면 종속변수에 대한 적분 구간은 그 종속변수의 값 y1이 어떤 때의 y1이냐면 좌변에서 x1일 때의 y1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x2일 때 y2면, 그러면 이제 등식도 성립하고, 자,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고, 두 개가 대응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대응하면 이제 등식이 성립을 해서 이것을 적분으로 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먼저 1차원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자, 힘이 위치 x에 의존해서 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x는 mdt분의 d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분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변에 미분으로 곱했죠. 그래서 양변에 dt로 곱해 보겠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적분 가능한 형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적분 가능한 형태이기 위해서는 좌변의 f가 무엇의 함수여야 되겠어요? 시간의 함수여야 되겠죠. 자, 우변은 어떻습니까? 우변은 뭐 상관없습니다. 우변은 m이 이 v에 대해서 상수니까 이거는 속도의 함수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좌변이 적분을 풀 수 없는 상태인데,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닌데 뭐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 처음 이 미분 방정식의 양변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dt를 곱하는 대신에 dx를 곱하겠습니다. dx를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변에 있는 이 dt를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 2강에서 배웠었죠. 여기 dt분의 dv는 dv라는 미분과 dt라는 미분, 두 미분 사이에 비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dt를 다른 데로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dt분의 dx 하면 이건 뭐가 돼요? 이건 v가 되죠. 그래서 우변이 mv dv가 되는데, 이제 봤더니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건 fx dx고 뒤에 있는 건 mv dv니까 이제 어때요? 적분 변수에 대해서 앞은 fx, x의 함수고, 우변은 어떻습니까? 적분 변수 v에 대해서 앞에 mv가 있죠. 그래서 적분이 가능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제 적분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직 어떻습니까? 아직 등식이 성립하지 않지요. 이때 어때야 되겠어요? 자, 왼쪽은 x에 대한 적분인데 이걸 x0는 뭐 t는 0일 때의 위치라고 하겠어요. 그럼 v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t는 0일 때의 속도, 그리고 위에 x라고 하면 t가 t일 때의 위치가 x라면 t가 t일 때의 속도를 v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등식까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으로 뉴턴의 운동방정식, 1차원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좌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E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E를 힘 곱하기 거리를 힘을 작용하면서 움직이면 힘 곱하기 거리를 E라고 정의를 했죠. 왜 E라고 정의를 했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E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그대로 풀려면 푸는 게 좀 복잡하니까 이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할 것 같으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힘 곱하기 변이 하는 것을 다 더한 거, 이것을 1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말로 하자면 여기서 F는 어떻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F는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죠. 그래서 합력이 물체가 X0에서부터 X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합력이 물체의 한 일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량을 이렇게 도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에서 나오는 나중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속도나 질량이나 이런 것은 직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설계해서 만든 물량은 이것처럼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뉴턴의 운동법칙에서부터 첫 번째로 설계된 것이 이것이 바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변은 어떠냐? 이거 우변을 적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2분의 mv를 m은 상수니까 v를 v에 대해 적분하면 2분의 v 제곱이 되죠. 그리고 적분 구간이 v0에서 v까지니까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분의 mv 제곱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운동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앞에 이렇게 2분의 1이 있는 게 왜 2분의 1이 있는지 궁금했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적분했더니 여기에 속도항이 어떻게 됐어요? 앞에 2분의 1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정의했더니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란 2분의 1 mv제곱이다 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변은 속도가 v일 때의 운동에너지에서 속도가 v0일 때의 운동에너지를 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것은 1차원 문제에 대해서 쉬운 경우에 대해서 풀었으니까, 그러면 3차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차원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힘도 벡터고, 벡터 F고, 그 다음에 dt분의 dv, v도 벡터가 돼야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푸느냐? 양변에 dr, 변이 벡터죠. 3차원 변이 벡터를 여기서 벡터와 벡터를 곱하니까 이 경우에는 스칼라 곱을 하게 되겠어요.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dt를 어디로 이동시켜요? 이쪽으로 이동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v가 되죠. 그래서 이 우변이 mv.dv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 mv.dv를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요걸 vdv 이렇게 v.dv를 그냥 vdv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v.v가 바로 뭡니까? v의 크기의 제곱이죠. 이게 v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의 양변을 미분합니다. 이게 좌변을 먼저 미분하면 v.v는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한 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칼라 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거는 2v.dv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v제곱을 미분하면 그냥 2v.dv죠. 그래서 같은 것의 좌변과 우변을 미분한 결과가 요거니까 요 두 개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v.dv는 v.dv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v.dv 벡터인 것이 무엇과 같아지냐면 그냥 v.dv 스칼라의 v.dv, 요 v는 속력입니다. v.dv와 같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뉴턴의 운동법칙에다가 dr을 곱한 걸 우리 이렇게 간단히 바꿔 쓸 수가 있고, 이거 우리가 적분하면 아까와 마찬가지죠. 이제 적분 구간을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비교할 것 같으면 등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 1차원에서 한 것과 똑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적분했는데 왼쪽에 있는 거 좌변을 우리 무엇이라고 정의해요? 이걸 바로 우리 1이라고 정의했죠. 합력이 R0에서부터 R까지 이제 물체에 작용하면서 이동할 때 그때 한 1이라고 정의하고, 우변은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을 이걸 운동에너지라고 이렇게 정의할 것 같으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적분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적분을 했어요. 적분을 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1과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정의했죠. 이걸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1에너지 정리라고 하고, 이 1에너지 정리를 말로 할 것 같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물체한 일은 왜 합력이라고 얘기합니까? 뉴턴의 운동법칙에 있는 저 F가 바로 합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물체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앞에서 에너지 할 때, 에너지란 물체가 물체한테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일이 플러스의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증가할지는 경우마다 다르다라고 했죠.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경우를 하나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 여기 하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물체 합력이 일을 하면 그 물체가 받는 힘을 다 합한, 힘이 한 일, 이건 사실은 각 물체가 한 일을 다 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물체의 한 일은 반드시 무엇이 돼요?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일 에너지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똑같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의 기본 법칙이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이것을 풀 것 같으면 우리 무엇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든 자연의 구성하는 물체에 대한 모든 물량을 알 수가 있고, 이 자연이 과거에 어땠는지, 현재에 어떤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지 다 안다고 그랬죠. 그 똑같은 운동 법칙이 일 에너지 정리도 마찬가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 에너지를 풀어도 똑같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것입니다. 단 이것과 이게 차이가 뭡니까? 네, 힘이 좀 복잡해지면, 힘이 물체가 이동하면서 좀 바뀔 것 같으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미분방정식 형태로 바로 풀기는 좀 어려운데, 이걸로 풀면 좀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는 물체에 변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일정한 힘일 경우에는 그냥 가속도만 구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문제를 해결했는데, 변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되는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된다. 반드시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합력이 한 일은, 자, 힘이, 한 물체에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할 때 그걸 다 한 걸 합력 또는 알짜힘이라고 하죠. 이 합력이 한 일은 무엇과 같으냐면, 각 힘이 한 일을, 물론 물체가 이동한 경로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C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물체가 이동한 경로가 다 똑같대요. 그래서 경로가 같은데 이제 물체가 사실 한 가지를 이용하니까 경로는 다 같겠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각 힘이 한 일은 요거 W1, W2, W3라고 한다면, 합력이 한 일은 우리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F 대신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할 것 같으면 요건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바로 W1, W2, W3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각 힘이 한 일을 다 합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을 계산하려면 어떻습니까?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이 일은 어떻어요? 어때요? 스칼라양이죠. 스칼라양 더하는 건 쉽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을 구할 때는 각 힘이 한 일을 먼저 구해서 더해버리면, 스칼라를 그냥 더해버리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어요. 자, 그림과 같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찰이 없는 빗면의 꼭대기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이 2kg인 그런 물체가 빗면의 가장 밑에 도달했다고 할 때, 그동안 중력과 수직항력이 물체 한 일을 구하라. 그리고 빗면의 가장 밑에서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어땠습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었는데 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변하지 않을 때도 물론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먼저 계산하면, 여기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한 일은 여기에 중력 안 변하니까 적분할 필요도 없어요. mg죠. 간 거리는 l이죠. 사이값은 코사인 파이죠. 이걸 갖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2 곱하기 9.8 곱하기 간 거리는 여기 3m, 4m면 빗면의 길이는 5m죠. 그리고 코사인 파이는 5분의 3이니까 다 하면 58.8 줄이 나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항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수직항력과 움직이는 이동한 거리 사이는 사이값이 90도니까 이거 0이죠. 그러면 합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하니까 58.8 줄이고, 이렇게 각 힘이 한 일을 더할 것 같으면 합력이 한 일, 또 알짜힘이 한 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처음 운동에너지는 0이죠. 가만히 놨으니까. 낮은 운동에너지가 바로 변화량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합력이 한 2와 같으니까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루트 M분의 2W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바닥에서는 7.7m/s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조금 계산이 몇 개 더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1에너지 정리를 했더니 복잡한 경우에 1에너지 정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힘의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할 텐데 여기 에너지 이런 말이 나오면 막 역학적 에너지 또는 막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걸 막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강조하겠지만 1 에너지 정리는 1과 운동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 도입하지 않습니다. 1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면 그러면 1 에너지 정리가 아닙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한다. 그래서 1 에너지 정리 적용할 때는 절대로 포텐셜 에너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아직 포텐셜 에너지 배우지도 않았죠. 네. 오늘 세 번째 제 3강의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번 강의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